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이 오늘 건방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뭔 건방진 이야기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국 주식 강력한 바닥 신호가 터졌다. 바닥이 지났다는 거죠. 바닥의 날짜는 10월 31일 11월부터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닥 신호가 전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버티느라 가족분들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빠르게 희망을 볼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세영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거보다 더 했죠. 어마어마한 공포 대형 악재였죠, 코로나 시기. 그러나 돈세영이 코로나 터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빠르게 바닥을 눈치채고 용기를 가지고 매우 강력하게 시장과 싸웠습니다. 돈세영이 한 4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거는 코로나가 터지고 1500이 무너졌을 때 빠르게 눈치를 채고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대다수 기존 투자가들은 쫄아서 상승장이 온 거를 눈치 못 채고 더 공포에 빠져서 답답하게 그냥 현금을 보유했죠. 저는 빠르게 시장을 파악하고 강력하게 붙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벌 때는 한 33억까지 벌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 2년, 3년 30억 번 돈에서 거의 20억을 토해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제 자산이 올라간다 생각해요. 매우 잘 버텼고 여러분도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진 이야기지만 주식시장의 하락의 마지막 정점을 10월 31일 날 전 찍었다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에 갖춰야 될 우리의 덕목은 위기관리 모드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희망적으로 볼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시장과 싸웁시다. 돈세영이 10월 24일 날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약간 딜레이 되고 10월 30일 날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2200 종합주가가 2273이 바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의 마지막 악재는 이스라엘 전쟁. 물론 오부 능선이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확전의 그 악재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마지막 퍼즐, 마지막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벌써 어느 정도 넘었다. 이스라엘 전쟁 확전이라는 마지막 악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유 선물 가격만 보면서 주의만 하시면 돼요. 아직 원유 신호가 매우 좋아요. 전쟁 이후 더 하락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 확전의 공포를 너무 무서워할 타이밍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쟁이 만약에 휴전을 끝나면 강력한 또 시장의 바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헤즈볼라 지도자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 레바논 공격은 실수다. 뭐 확전을 한다 해도 별 의미하는 게 없다. 이란 정도가 국가가 나서야 좀 확전을 할 수 있지 헤즈볼라가 좀 이런 뉴스가 나와도 속지 마세요. 이미 이 악재는 지수에 반영을 했다. 이거는 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인도적 교전 중단 계속 논의할. 미국은 여기서 확전되는 거를 매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쟁이 동결로 갈 때 미국은 빨리빨리 끝내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번이 기회라 생각하고 완전 백병정을 시작했고요. 박멸 수준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박멸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매우 강력하더라고요. 확전으로 가고 있지만 전쟁이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3개월 이상 간 적이 없어요. 이번 박멸도 3개월 이상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번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끝날 가능성이 많다. 원유를 보시면 되는데 원유가 보시는 것처럼 전쟁이 이때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태가 이만큼 더 하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나 원유 가격은 매우 똑똑해요. 이 데이터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확전이 안 된다. 확전이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렇게 갔겠죠. 확률적으로 이스라엘 이 사태는 지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확전이 안 된다. 유가가 80달러를 다음 주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경제가 좀 잡히겠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재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중요한 건 연준 금리예요.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게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5%대로 넘으려고 했는데 최고치가 분위기가 확 꺾였습니다.
강력한 신호가 발생했다. 금리가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4.5, 4.577 아닙니까? 이게 거의 5를 넘기려고 했는데 꺾였어요. 확실하게 꺾였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금리 1년 만에 정점 찍었지만 파월 내리는 건 검토 안 해. 이런 말뜻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금리가 제 예상했던 대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전쟁이 어찌 보면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악재였지만 전쟁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 안 하는 걸 못 봤어요. 다 상승했습니다. 9.12 테러도 발생 후 주식이 상승했고요. 이라크 전쟁도 미사일을 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상승을 했고요. 제가 그때 돈 많이 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식시장에서 대중들이 돈을 못 버는 게 먼 주식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예상과 틀리게 선행을 합니다. 주식은 호황일 때 빠지고요. 주식은 최고의 악재일 때 바닥을 찍고 강력하게 상승합니다. 아마도 지금 타이밍이 이스라엘 전쟁이 모든 거를 뒤집어 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제 그냥 노하우입니다. 제 경험, 제 느낌. 이스라엘 전쟁이 강력한 모든 악재를 소멸시키고 반등의 빌미를 줬다. 왜냐면 이스라엘 전쟁 이후 금리가 정점을 찍고 멈췄으니까. 왜냐면 전쟁 난다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를 멈췄지 않습니까? 이 멈춘 게 호재가 된 거예요. 국채 발행 속도 조절하고 금리 급등에 제동을 걸었다.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제 경험입니다. 미국 국채 30년 이것도 5.1 최고치를 찍었다가 확 꺾였죠. 신호가 확실히 왔습니다. 공급 축소하고 기준금리 인상 없다. 미 국채금리 하락했다. 미국 주식이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다우가 올랐고요. 나스닥이 184, 1.38이 올랐습니다. 노동시장이 강세가 꺾였다.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반대로 호재가 됐어요. 미증시 일제 상승, 금리 인상 끝났다. 미증시 랠리.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자체만 해도 미국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매수 심리 호조로 대체로 상승했다. 일제히 상승했다. 중국 상해 올랐죠. 항생 올랐죠. 대만도 많이는 아니지만 0.68, 니케이는 뭐 348, 꽤 올랐죠. 다 빨갛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부정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이 빠지면 끝없이 빠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 같은 긍정론자는 이렇게 빨간 거 보면 흥분을 합니다. 이게 심리전입니다. 이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분위기가 나면 주식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주식도 다음 주 상승을 예상합니다. 심리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지금 유럽 증시를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미 긴축 종료로 기대에 이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상승하고 있죠.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종료로 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저는 원달러 환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이 원달러 환율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도 사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 미국 투자가들은 국내 주식이 올라서 먹고 환율차로 또 환차 이익으로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저는 미국 주식은 그리 상승한다고 생각 안 해요. 달러 인덱스도 꺾였습니다. 이게 106까지 됐다가 급격히 꺾였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은 이제 환차손을 걱정해야 돼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유리한 신호가 터졌다. 뭐 미국 주식이 좋네, 한국 주식이 좋네. 바보들 아닙니까? 환율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 주식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데 저는 환율을 보는 사람입니다. 환율이 저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되면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할 거예요. 왜냐면 환차손도 환차익도 보고 양방으로 먹어야지. 지금 미국 주식이 오른다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환차손이 나면 20% 오라도 환율이 거기서 20% 환차손이 나면 번 거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대한민국이 100% 유리하죠. 외국 투자가가 한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지금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안 살 수가 없는 조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신호가 터진 거예요. 저는 강력한 바닥 신호가 3대 지표가 터졌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주식보단 한국 주식이 매우 유리하다. 그런 환차익 때문에 그렇고요. 하락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바닥을 인식해야 되고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대장은 반도체 때부터 터진다.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을 30% 이상은
투자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선도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아래 단계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주장이 매우 내년에 강세장이 온다는 게 반도체가 터냈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비중이 30%. 그래서 선도하기 때문에 의미하는 게 매우 커요. 반도체만 터나면 대한민국 주시장 매우 좋습니다. 한국 주식을 이제는 한국 주식이 강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게 반도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를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종합주가 10월 30일 날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닥이 2273이 확률이 90%가 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100% 10월 30일이 역사적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좋아졌고요. 미국 연준 금리가 꺾였고요. 전쟁이 지금 시작인데 원유가 안정적이에요. 원유가 안정적인다는 건 어쨌든 3대 지표가 좋은 거예요. 한국 주식이 매우 유리하고 우상향으로 상승을 예상한다. 거기다가 제가 반도체가 터냈다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이 매우 유리하다. 다음 주에 잘하면 공매도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호재죠. 그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망설이지 말고 매수를 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같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들은 잘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대 거시 지표가 매우 강력한 바닥 실론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돈세형이 3년 전 코로나 터졌을 때 남들보다 빨리 바닥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전쟁을 벌여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제가 30억까지 벌었다니까요. 근데 20억을 토해냈는데 이제는 다시 돈을 챙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전쟁을 준비합시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 희망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전투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관리 모드에서 전면전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매우 좋은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제 실적 좋은 종목으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가자! 100억!